자,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 몇 번 설명한 적 있겠지만, 네. 2차식이고 부등식이 있는 거죠? 너무 이름 그대로인가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x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5는 뭐 0보다 작다. 이런 게 이제 2차 부등식인 거죠. 그죠? 네. 이제 슬프지만 1차 부등식까지는 그래프를 안 그려도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있었죠. 우리가 뭐 이런 거 풀 때 여러분들 뭐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나? 뭐 이런 거 풀 때 1차 부등식 풀 때 뭐 그래프 그려서 푼 적 없잖아요. 네. 다 부등식의 성질로 풀었죠? 네. 이거 5 넘기고 양변을 5로 빼도 안 바뀌니까 그 다음에 5로 나눠도 안 바뀌죠? 음수가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1차 부등식은 풀었지만 안타깝게도 2차 부등식부터는 이제 부등식의 성질로 풀 수가 없다. 참이된 x값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참이된 x값을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었는데 준이야, 예. 얘는 어떻게 풀었죠? 그래서? 인수분해. 인수분해요? 그래야 그래프. 그래프 아닌가요? 맞습니다. 실제 이제 그래프를 안 쓰면 우리 수능 어떻게 풀어야 돼? 인수분해. 인수를 풀어요? 자, 맨 처음에 수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풀었을까? 이 참이 되는 x값 찾을 때 어떻게 풀었을까? 하나씩 넣어봤겠죠? 넣어봤죠. 진짜 넣어봤어요. 넣어본 거죠. 넣었을 때 음수 나오는 것들을 다 이제 찾아보는 거죠. 정말로 진정한 노가다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다 넣어봐서 음수되는 걸 찾기보다는 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는 거지. 2차 함수 그래프를.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특히 얘가 아래로 볼록인 건 다 알고 있을 거고 2차 함수니까. 아, 거기다가 인수분해하면은 x축이랑 언제 만나는지도 알 수가 있겠죠. x 빼기 5, x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x축과 언제 만난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랑 x가 몇일 때 만난다? 5일 때 만난다는 걸 찾을 수가 있겠죠. 인수분해하는 이유는 x축과 어디서 만났는지 찾기 위해서 인수분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여기 x축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가 뭐가 된다? 5가 된다. 이제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네. 편하게 앉으세요. 거기 옆에 앉아. 여기 사랑이 비켜서 사랑. 여기 앉아. 여기 앉아주세요. 빼서 앉아. 멋있다. 빼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래서 요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걸 알 수가 있느냐? 뭘 알 수 있냐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를 대입하게 되면은 어떤 수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큰 수. 양수가 나온다. 큰 수는 알 수가 없고요. 비교해야 되니까. 양수. 이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나오면 뭐 마이너스 2 같은 거 대입하면 여기 이 좌표가 찍힐 거니까 여기 양수가 나올 거라는 거를 그래프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고 또 마이너스 0 같은 거 대입하면 뭐 나온다? 음수 나온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양수가 나오고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음수가 나오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음수 나오는 거 찾아 문제 했으니까 어떤 x값을 집어넣어야 되면 이 마이너스 1부터 5 사이에 있는 값을 집어넣게 되면 다 음수가 나온다라는 거를 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프를 통해서. 만약 그래프를 못 그렸다면 뭐 슬픈 이야기겠지만 다 넣어봤어야 되겠지만 어떤 값 집어넣으면 음수 나온다는 걸 그래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요거의 해는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부터 x는 어디까지 되는 거죠? 5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값들 뭐 마이너스 0.999999 뭐 이런 거 집어넣으면은 다 음수가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 그래프를 몰랐었으면 다 대입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2차 함수 정도는 다 알죠? 네. 두 개밖에 없잖아 그래프 모양이. 아래로 볼록 아니면 위로 볼록. 거기다 이제 판별식으로 인해 가지고 두 점에서 만나냐 한 점에서 만나냐 안 만나냐 그래프만 정확히 해석할 수 있으면 2차 부등식은 어려울 일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거죠. 되게 쉬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프를 잘 모르고 이런 거를 이제 해석할 수 없는 친구들은 넌 누구니? 난 어디? 그래서 또 외워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풀어? 그러면 음수면요 그냥 가운데 모이는데요. 왜? 외웠어요. 뭐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뭐 슬픈 이야기겠지만 되게 어렵지 않은 건데도 우리가 다 외운다는 거야 그냥.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2차 부등식이 되겠고 당연하겠지만 2차 부등식은 항상 출제가 되고 고2 때도 엄청나게 나오고 고3 때도 엄청나게 나오고 미친 듯이 나와요. 그냥 계속 나옵니다. 2차 부등식은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를 통해서 3번을 한번 봅시다. 2차 부등식 자체가 엄청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 봐봐. 이렇게 됐어. ax 더하기 b는 음수의 해가 해를 주놓고 이제 해를 준 다음에 거꾸로 문제를 푸는 거지. 결론은 이 해를 봤을 때 이 그래프 모양이 떠올라야 된다 안 떠올라야 된다? 떠올라요. 떠올라야 돼. 그게 개념인 거야. 그냥 뭐 이게 근이니까 그냥 근각에서 있는 게 쓸게요.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사실은 정확하게 풀면 이렇게 해가 나오게 만족하려 그러면 0보다 작은 게 아래로 블록인 거고 x축과 만나는 점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4랑 3이 되기 때문에 요 사이에 있는 것들이 들어가면 음수가 나온다. 그래서 요 값들이 다 뭐가 되는 거냐면 이거에 뭐가 된다? x절편이니까 근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래서 요 근을 통해서 근과 기수의 관계를 통해서 뭐를 구할 수 있다? a, b를 구할 수 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근과 계통에 써도 인수 정리 써도 돼. 왜냐면 얘는 마이너스 4랑 3을 가지니까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 정리를 써서 찾아도 되고 아니면 두 근의 합 마이너스 4 더하기 3은 마이너스 a다. 두 근의 곱 2다. 이렇게 근과 계수에 써서 문제를 풀어도 되겠고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는 얘보다는 어떤 걸 더 많이 쓴다? 근과 계승기를 워낙 우리가 이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a는 그래서 뭐가 됐다? a는 1이 되겠고 b는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a 빼기 b니까 1 빼기 마이너스 12가 돼서 답은 1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2차 부등식 문제 쉬운 문제들이 앞에서 나오고요. 조금 어렵게 나오려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결론은 2차 부등식은 웬만하면 인수분해가 되게 줘요. 가끔 안 줄 때가 있긴 한데 약간 거의 웬만하면 다 되게 줍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이 2차 부등식 안에 보통 뭐가 거의 들어가 있냐면 미지수가 들어가 있고 인수분해가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죠. 6번 같은 문제. 6번 같은 문제가 2차 부등식에서 이제 나오는데 잘 보세요. 이렇게 뭐 대충 보면은 n 플러스 5의 마이너스인가요? 마이너스네.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로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에 만족하는 x개수가 몇 개다? 3개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얘가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n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이때 이제 x 빼기 5, x 빼기 n으로 갔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잘 보세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n이 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n이 5를 비준했을 때 5하고 n이 이제 근이잖아. 그러면 n이 5보다 작을 수도 있고 n이 5보다 클 수도 있고 n이 5랑 같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면 나눠야지 안 나눠야 돼?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고등학교 때 보면은 나눠서 푸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보통 나눠서 푸는 문제는 몇 점짜리로 나오냐면 몇 점으로 나오죠? 4점으로 일반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은 거예요. 얘도 지금 우리가 n이 5보다 작았을 때 그러면은 요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하게 되는데 n이 먼저 나오게 되겠고 5가 먼저 나오는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고 다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지. 뭐 두 번째로 n이 5보다 컸을 때 뭐 n이 5일 때는 사실은 이제 뭐 n이 5일 때가 되면 그래프가 중근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n이 5가 되면 세 번째로는 n이 5보다 크게 되면은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5하고 n이 이렇게 있겠죠. 딱 그래프 놀이에요. 그래서 정수해가 몇 개가 나와야 돼? 정수해가 3개, 얘는 절대 정수해가 3개가 나올 수가 없겠지. 5 하나만 나오니까. 얘는 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없애버리는 거고. 여기서 이제 3개 나오려 그러면
여기 지금 등호가 들어갔잖아. 여기가 양쪽 다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결론적으로 보자면 5, 4, 3까지는 들어가야 돼. 2는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n이 2하고 3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자, n이 2가 돼버리면은 2, 3, 4, 5니까 4개가 돼요. 2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3은 돼도 되죠. 3, 4, 5니까. 등호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수 n의 값은 여기서 n이 몇이 가능하다? n이 3이 가능하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5 들어가겠고 6 들어가고 7까지 들어가야 돼. 8 들어가면 안 되니까 5, 6, 7, 8 그러니까 7하고 8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자 7이 되더라도 5, 6, 7 괜찮아요. 3개만 들어가요. 8 되면 4개 들어가니까 안 돼요. n은 여기서 몇이 나온다? 7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n의 값 4은 2개가 더하면 몇이 되는 거죠? 10. 뭐 이렇게 간단하게 다 나눠서 풀어주는 문제들도 4점짜리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2차 분식은 인수분해가 되도록 주는데, 이 나누는 것들이 좀 더 복잡해지면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서 뭐 그래도 풀만하죠. 이 정도면 뭐 풀만하잖아요. 아닌가요?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서 풀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나눠서 푸는 거, 뭐 절대값, 뭐 다 나눠서 푸는 게 기본이에요. 슬픈 이야기겠지만, 이제 넘어가서 문제 7번을 보면 그렇게 보고 싶진 않지만, 뭐 엄청 어려운 문제 같진 않지만 되게 문제가 읽고 싶지 않은 문제네요. 그렇죠? 네. 나중에 잘 읽어보시고 한번 풀어보시고요. 모르면 물어보시고요. 그때 우리 소망이 풀었습니까? 아니요. 문제가 길어서 이거 가 나까지는 보였는데 다 해서 망했어요? 네 너무 식이 복잡해져가지고. 저도요. 너도 풀었어? 저 풀었어요. 오, 푸른 사람이야? 그럼 뭐 7번 한번 도전을 해봅시다. 2명이나 도전했는데 실패했다고 하니까. 그죠? 우리 럭키 세븐인데, 그렇게. 자, 일단은 뭐, 직각삼각형이 나온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둘레의 길이가 몇이다? 10이다. 그럼 여기가 C가 되는 거고, 여기가 A니까 여기가 A겠죠? 여기가 B니까 여기가 B겠죠? 그래서 둘레의 길이가 10인 삼각형이 있으니까 결론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몇이 돼야 되는 거야? 둘레의 길이니까 10이 돼야 되는 거니까 A 더하기 B는 넘어가면 10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죠? 10? 이게 간가요? 네. 각까지 뭐 쉽잖아요. 뭐 이거 뭐 저도 그래서 만만하게 보고 보냈는데.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이제 뭐가 성립하게 되냐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을 하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랑 같다? c제곱.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이거 모르는 고등학생이면 조금 진짜 스포자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 a 플러스 b제곱을 곱셈공식 변형을 써가지고 어떻게 바꿨죠? 문제에서 a 플러스 b제곱에 뭐라고 썼죠? 마이너스 2ab.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곱셈공식 변형이죠? 얘도 모르고 있다 그러면 또 내 마음이 아파지겠죠? 모르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없죠? 요거를 이렇게 이제 곱셈공식 변형으로 썼더라. 그래서 이 기억을 니은에 대입한대. 그죠? 그럼 당연하겠지만 요 a 더하기 b 대신에 요 10-7을 여기다 대입했다는 얘기겠죠? 아닌가요? 맞아요. 여기까지 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너무 어려워요? 이거 대입했겠죠?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대입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c의 제곱 빼기 2ab는 c제곱이다 해서 정리해가지고 ab를 뭐 구했겠죠? 여기까지 하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뭐 100 마이너스 20c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ab는 c제곱이니까 c제곱 없어지겠고, 넘어가게 되면 2ab는 100 마이너스 20c인데 2로 나눴을 거 아니야. 50 마이너스 10c가 되겠다. 요게 나가 되겠네요. 맞죠? 네. 여기까지 구했나요? 네. 여기까지 오고 이제 장렬히 전사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 B를 두 실근으로 가지면서 2차 방정식. 잡아봐.
지금 근각이성이 거꾸로 쓴 거야.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여기서 여기 덧셈하고 뭐라 알고 있죠 지금? 곱셈을 아니까 요 A, B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거꾸로 만든 거야. 근과 계승을 거꾸로 해서. 뭔 말인지 알아들었나요? 네. 그러면은 이게 부호가 맞불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그죠? 거꾸로 만드니까. 그러면 2차 방정식이 뭐가 나오죠? 다 알겠지만 x제곱 나오겠고 요거 부호 반대니까 c-10의 x가 되겠고 얘는 부호 그대로 들어가서 50-10c는 0 해서 요거의 근이 a,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 군의 합과 두 군의 곱, 근과 계승계 거꾸로 해서 2차 방정식을 다시 만들었다. 네. 그럼 2차 방정식을 왜 만들었을까라고 하자면 왜 만들었을까요? 뭐지? 피곤해서 만들었을까요? 저는 지금 피곤해요. 자, 일단은 잘 보세요. 여기서 이 A, B가 존재를 해야 되잖아. 네. 실수인 근으로 존재를 해야 되겠죠. 그치? 이렇게 만든 이유는 판별식 쓰려고. A, B가 실근이 나와야 되잖아. A, B가 같을 수도 있어. 중근에 가져도 관계는 없어. 그러니까 판별식 쓰게 되면 A, B가 실수로 존재하려면 뭐가 되는 거야?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이걸 쓰겠다는 거야. 그리고 C는 또 무슨 조건이냐면 양수 조건이 있겠죠. 당연하겠지만 그 빗변의 길이가 음수가 나올 수는 없잖아. A, B, C는 다 양수잖아. 그죠? 네. 뭐 그런 거를 통해서 해를 구해봅시다. 해를 구해보면 판별식을 쓰면 짜자잔 C-10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50-10c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서 C 값의 범위가 나오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C는 양수다. 요것도 있겠죠? 요거를 한번 잘 조합을 한번 해봅시다. 계산을. 짜자자자자자자잔. 계산하면 C제곱 마이너스 20C 플러스 100에다가 마이너스 200 플러스 40C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C제곱 플러스 20C 마이너스 100이 나오겠네요. 얘가 몇 차 부등식이 나오는 거죠? 2차 부등식이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인수분해가 되나요? 아니요. 안 돼요? 그리고 그래공식 써야 되겠네요. 이 슬프지만 답안지를 보니까 뭐 그래공식 쓴 것 같아요. 그지같이 나온 거 보니까. 그래서 그래공식을 쓰게 되면은 얘가 C는 마이너스 10 뿔마 루트 10의 제곱이니까 100 플러스 100이니까 200이 되나요? 네. 맞죠? 네. 그러면은 결론은 마이너스 10 뿔마 10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얘가 아래로 블록인데 C가 지금 나온 거예요. 아래로 블록인데 여기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루트 2가 되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크다 커나 같다고 했으니까 이제 벌어지겠죠? 맞아 안 맞아? 해가 맞죠? 네. 거기다가 어떤 근이 포함되죠? 양수라는 게 포함되니까 양수까지 중간에 뭐 양수 있겠죠? 얘는 0보다 큰 것 같아요. 여기 양수 있겠죠? 공통된 범위를 찾으면 해가 어디가 나오냐면 요 놈이 나온다는 거예요. 해가. 뭔 말인지 알아들었나요? 네. 그래서 다에 들어갈 게 뭐냐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루트 2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네. 그럼 다 구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아, 그럼 다 구한 거 맞죠? 엄청 어렸어. 다까지 구했으니까. 그렇습니다. 맞죠? 어디 네. 요 마지막에서 뭐 인수분해 안 됐는데 그래공식 안 써서 틀렸는지 잘 모르겠다 하네. 결론은 판별식이랑 0보다 크다는 거 공통된 범위 찾으면 해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니고 사실은 뭐 판별식 쓰라고 또 줬잖아요. 아주 친절하게. 우리 맞아요. 뭐 그 다음부터는 뭐 양수이므로 두 군의 합과 곱이 양수이므로 얘네 둘 다 양수여야 되거든요. 아까 합이랑 곱 나왔죠.
얘도 양수, 뭐 얘도 양수니까 거기서 이제 C의 값의 범위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왜냐면 A 플러스 B가 지금 뭐였냐면 A 플러스 B가 10-C였죠. 그 다음에 A, B가 뭐였죠? 50-10C였잖아. 근데 이게 둘 다 양수가 되려면 여기서 뿔뿔이 돼야 되니까 일단은 뭐가 되는 거야? 양수면서 얘도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럼 양수 조건이 만족하는 거예요. 왜냐면 뿔뿔 마마 중에서 더해서 양수가 되려면 뿔뿔밖에 안 남으니까 이걸 동시에 만족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A, B가 양수 조건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C는 뭐보다 작은 거야? 10보다 작고 여기서 C는 뭐보다 크다가 나오죠? 이거 10C죠? 10C 100같이 보이는데 넘어가면은 5보다는 작다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다 공통된 것도 털이에요. 여기서 해 나왔던 거에서 10보다 작다, 5보다 작다가 나오면 5보다 작다가 더 작으니까 공통된 범위가 되면 최종적으로 여기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C가 존재할 수 있는 게. 하여튼 뭐 여기 5는 안 구해도 답은 구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면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뭐 대부분 문제 푼 친구도 여기서 끝냈겠죠. 더 뒤에까지 본 친구는 없겠죠. 시간도 없는데 또 순수한 학문적인 욕심으로 저 오래 찾으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뭐 문제 풀 때는 안 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4점짜리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거와 계산을 거꾸로 하는 것도 나오겠고 양수 분해의 조건도 나왔다. 그래서 계산은 여러분들에게 맡겨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여기서 또 어려웠던 문제가 뭡니까? 우리 소망아. 9번이요, 저. 9번이 어려웠어요? 네. 9번이 여러분들의 심장을 쫄깃쫄깃하게 했다. 아, 저의 심장입니다. 자, 2차 부등식인데 일단은 2x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2x 빼기 3a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일단 요거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과 만나는 점이 뭐가 나오냐면 두 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뭐가 나오죠?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가 나오겠고요. 여기서는 2분의 3a가 나오죠. 네. 그죠?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누가 과연 더 클 것이냐? 모른다는 거야. 이 문제도 지금 인수분해 자체는 다 해서 줬잖아. 아주 친절하게. 자, 인수분해 했다! 이렇게 줬단 말이야. 아주 친절하게. 그죠? 인수분해 하지 말라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둘이 같을 수도 있고, 어떤 놈이 큰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놈이 문제다. 그런 거죠. 그놈이 문제다. 이때,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래. 봤더니만, 뭐냐면, 이거의 해가 알파, 베타래. 그래서 알파부터 베타 사이가 나오는데 이때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무슨 일이 발생했죠? 자연수.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너는 어떻게 써야지 잘 썼다고 소문이 날까? 그쵸? 네. 누가 큰지 모르겠지만 네. 정수 개수는 몇 개다? 3개? 3개. 이건 또 뭔 헛소리일까? 네, 맞아요. 정수 x의 개수는 3개. 자,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일단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문제 준 조건을 이게 뭔 헛소리냐 생각할 수가 있는데, 뺐을 때 자연수라고 했잖아. 그치? 네. 그럼 이게 쉽게 생각해서 이런 거야. 이게 둘 다 자연수여서 빼서 자연수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둘 다 자연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뺐는데 자연수가 나올 수 있죠. 왜냐면 소수 부분이 똑같으면. 뭔 말인지 알아듣고 있죠. 네. 이런 거야. 두 개로 나눠보자 이거야. 만약에 둘 다 자연수라고 생각, 둘 다 정수라고 생각합시다. 뭐 둘 다 자연수 말고 정수라고 생각합시다. 둘 다 알파 베타가 정수였어. 그렇다고 하면 자연수 이게 x 개수가 3개가 나오려고 그러면 얼마 차이가 나야 되냐면 2 차이가 나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첫 번째 알파 베타가 정수야.
그러면은 요 알파 베타가 뭐 1, 3 같은 게 돼야 되는 거야. 1, 3. 그럼 이렇게 아래로 하면서 1, 2, 3이 되면서 만족하는 나와요. 새가 나오지. 그러니까 정수인 경우에는 알파 베타 차이가 2가 난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결론은 베타는 알파 플러스 뭐가 된다는 거야?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둘 다 정수라면. 그러니까 더 큰 놈이 2가 더 커야 돼. 둘 다 정수라면. 그래야지만 몇 개가 나온다? 정수 개수가 몇 개 나온다? 3개 나와. 근데 둘 다 만약에 정수가 아니야. 둘 다 뭐 소수점 뒤에 붙어 있어. 뭐 이렇게 꼽살이 껴 있어. 둘 다 정수가 아니야. 알파 베타가 정수가 아니야. 그러면 대충 봐봐. 1.5랑 3.5로 만약에 한다고 치면 2 차이 난다고 생각한다고 치면 1.5부터 3.5 사이니까 2, 3밖에 없어서 몇 개밖에 정수가 개수가 안 나오냐면 2개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만약에 정수가 아니라면 얼마 차이 나야 되냐면 3 차이가 나요. 4.5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2, 3, 4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정수가 아니라면 베타는 알파보다 3이 크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지금 이 두 개를 합쳐보면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를 해석할 때. 지금. 그러니까 정수인 경우에는 얘가 2 더 크면 돼. 정수가 아니면은 얘가 얘보다 3 더 커야 돼. 네.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 그런 상황. 어렵고.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조금 어려울 만한 생각일 수는 있겠죠. 나눠서 생각하는 게. 이제 그런 게 이제 직접 넣어보면서 찾아보는 거죠. 규칙을. 그럼 이제 다 찾았어. 이제. 그럼 여기서 이 차이가 난다라고 했잖아. 그치? 둘이. 네. 그죠? 이 차이 나는 거를 찾아보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두 군의 차를 구해서 두 군의 차를 구해. 빼면 되잖아. 그래서 2분의 a제곱 빼기 2a 빼기 2분의 3a가 절대값을 씌워서 이 차이가 났을 때. 노가다였어요? 이게 왜 노가다예요? 오케이. 이 차이 나는 걸 찾았는데 그게 a가 정수가 나와야 돼. 무조건. 얘가 정수가 나와야 돼.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니까 얘네 이 차이 나는 거는 요거랑 요게 정수가 나와야 돼.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고. 또 뭐 찾으면 되는 거야? 3 차이 나는 것도 찾는 거야. 이번에 3 차이 나는 거 찾을 때는 중요한 건 뭐죠? 얘는 정수가 나오면 아닌 것들로 찾아야 돼. 그래서 A 값을 찾는 거지. 이때는 얘가 정수인 거 찾아야 돼. 얘가 정수인 거. 첫 번째는. 그래야지 2 되는 건 둘 다 정수가 되는 게 얘 정수면 얘 정수겠죠. 얘는 정수가 아닌 것 중에 A 찾아야 돼. 그럼 이제 뭐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빼서 뭐를 취했다? 절대값을 취했다는 거야. 뭐 누가 큰지 I don't know. 난 뭐가 큰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럴 때 절대값을 많이 쓰는 거야. 실제적으로 절대값이 필요한 이유는 야 뭐가 큰지 명확하게 알아. 야 그럼 절대값 왜 쓰냐? 그냥 큰 데서 살고 빼면 되잖아. 아니야? 네. 근데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 누가 더 큰지 모를 때. 이럴 때 우리가 절대값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거리 때문에 우리가 절대값을 되게 많이 배우는 거야. 고등학교 때. 근데 왜 배우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배우고 있겠지. 하겠지. 그런 애들 많아요. 왜 쓰고 있지? 모르는 친구들도 많겠지만 실제 저기 거리 때문에 우리가 절대값을 되게 많이 써. 음수 나오면 안 되니까. 그죠?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할 때 자, 요거 합치면 어떻게 되죠? 2분의 뭐가 되죠?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a인가? 맞아요? 합치면 마이너스 5a인가? 맞죠? 네. 이게 몇이다? 이게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분자가 될 수 있는 게 딱 두 개밖에 없잖아. 4가 되던지 아니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밖에 없잖아. 아닌가요? 다른 게 또 있나요? 아니요. 없잖아. 뭐 되게 복잡한 식이에요, 이거? 놀라워요? 뭐 얘 4 되던지, 여기 2 되던지 마이너스 2 되는 것밖에 없잖아. 네. 그래서 첫 번째 a제곱 마이너스 5a가 4가 되던지, 첫 번째 거에서 두 번째 거는 a제곱 마이너스 5a가 마이너스 4가 되던지. 그 중에서 요 2분의 3a가 정수가 되는 a만 찾으면 되는 거야. 어려워. 왜냐면 아까 알파 베타가 정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얘가 뭐 알파고 베타고 하여튼 뭐 상관없으니까. 어차피 둘 다 하나 정수면 나머지 하나 정수 2 차이 났다고 했으니까. 넘기면
누가 봐도 인수분해가 안 되고 근해 공식을 쓰게 되면 정수가 나올 확률은 0에 가까워지겠죠? 아닌가요? 안 나온다는 얘기죠? 네. 2분의 3a가 정수 될 수가 없잖아. 막 무리수 나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얘는 인수분해가 되네요? 돼요, 안 돼요? 돼요. a-1, a-4. 그래서 1 또는 단데 1 집어넣으면 정수가 안 돼. 맞죠? 2분의 3이니까. 네. 4 집어넣으면 정수 돼요? 네. 그러면 4는 통과. 그래서 여기서 a는 4는 가능하다. 라는 게 나오는 거죠. 대박이다.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조금 어떻게 풀어? 이게 하다 보면 또 풀려요. 처음에는 못 풀리지만 또 이게 또 생각하다 보면은 같이 이렇게 재밌게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똑같이 푸는 거죠.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5a인데 이거 절대값이 3이니까 요 위에가 6이거나 아니면 뭐가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6이 나오는 거죠. 그죠? 정수가 나오면 안 돼요, 이번에는. 여기서 보면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a 마이너스 6, a 플러스 1은 0이 돼서 a가 6 또는 마이너스 1인데 6 집어넣으면 정수 되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정수? 안 되죠. 마이너스 1 남고 6은 탈락. 정수가 되면 안 됐으니까. 요것도 계산해 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은 0이니까 또 인수분해가 되죠?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3은 0이 돼서 a는 2 또는 3인데 자, 2 집어넣으면 정수 되죠? 안 돼요? 정수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네. 3 집어넣으면 정수? 안 되네요. 가능하죠? 2분의 9니까. 그럼 총 몇 개가 나오죠? a가 1, 2, 3가 나오네요. 요걸 다 더하래. 다 더하면 몇입니까? 우리 소망아. 6. 뭐 답이 6인가 보네요. 와, 레전드 너무 어려운데요? 자,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푸는 문제고, 요런 문제들이 이제 고난도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그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못 풀었다. 그죠? 풀어버려. 그래도 뭐 들으니까 뭐 대충 느낌이 오나요? 대충? 자, 그 다음 페이지 또 어려운 거 뭐 있었어요? 풀었던 친구들이 있으니까 열공하면서 3점짜리들은 웬만하면 잘 풀었을 거 아닙니까? 16번? 16번이 우리의 마음을 또 아프게 했다. 그래서 2차 분식 3점짜리 틀리면 혼납니다. 뭐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것만 풀어도 여러분들 다 맞을 수 있어요. 예! 3월달에 3점짜리는 뭐 엄청 어렵게 안 해요. 2차 분식 3점짜리 뭐 풀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다. 기본만 해도 맞는다. 내가 얘기했지만 3점짜리까지만 다 맞아도 최소 4등급 이상이다. 9등급제에서 아무리 못 봐도 4등급 이상입니다. 그래서 몇 개 더 맞으면 잘못해서 찍어서 맞으면 3등급이 가는 거야. 그게 어렵지가 않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미친듯이 공부하면 현역들과의 관계에서는 2등급까지는 진짜 미친듯이 공부하면 웬만하면 나와요. 재수생들 끼면 조금 변수가 생기긴 하는데 뭐 사실은 우리가 고2 때 보는 모의고사는 재수생이 안 보잖아. 그러니까 맘 잡고 미친듯이 공부하면 2등급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란 얘기예요. 불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도 정시 대비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못 보죠. 대비를 안 하니까. 그래서 자, 요거 인수분해 되죠? x 플러스 5랑 x 마이너스 2로 되겠고요. 얘 그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5부터 어디까지가 되는 거죠? 2까지가 되는 거죠? 네. 얘가 이제 문제죠. 얘에서 또 나누게 시켰죠. 이 a가 1차 분식인데 세 가지로 나눠야 되죠. a가 0일 때 맞죠? 네.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클 때 a가 음수일 때 네. 나누란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a가 0보다 컸다라고 하면은 x는 a보다 크나 같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기 어딘가 양수 어딘가에서 a보다 크나 같다 이렇게 나오면서 공통된 범위 찾았겠죠. 근데 이게 몇 개가 나와야 돼? 4개. 양수인데 4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야, 아무리 작아도 0.00001이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0.0001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면 1하고 1밖에 못 들어가잖아. 맞네. 정수 x가 4개가 나오는 방법이 없는 거죠. 아, a 0보다 크면은 답이 없다. 4개가 나올 수가 없다. 그죠? 네. 그럼 a가 0이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얘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잖아. 다 성립해요? a 0이면? 절대 부등식이죠? 그럼 해가 모든 실수가 돼요? 그럼 근이 뭐가 나온 거죠? 이게 그대로 나와. 전체 범위니까 이거 되면 모든 실수가 다 성립하는 거니까 얘랑 전체랑 교집합하면 마이너스 5부터 2까지 나오겠죠. 그럼 총 몇 개 나오죠? 해가? 뺀 다음에 1 빼면 되잖아. 몇 개야? 6개 나오죠? 맞죠? 네. 6개 나오니까 얘도 안 되죠. 4개 나와야 된다겠습니까? 마지막 남는 게 누구밖에 없는 거야? A가 음수일 때. 나눠주면은 부동방향이 바뀌죠. 이렇게. A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데 그놈을 잘 만들어가지고 몇 개 나오도록 만들어야 돼? 4개. 4개. 그럼 여기 봐봐. 마다, 마삼, 마이, 마이까지 들어가야 되겠구나. 네. 그럼 A는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었냐면 마이부터 A는 0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맞죠? 마일이 되더라도 마일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네. 동호 들어가도 되는 거야. 근데 0은 되면 5개가 되잖아. 그리고 음수 0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음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요거 범위가 되겠네요. 그럼 정수 A 값은 뭐밖에 안 된다? 마이너스 1밖에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눠가지고 푸는 건데 뭐 잘 보시면 풀면 재밌게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장이 이제 2차 부등식의 마지막이라고 좋네요. 뭐 4점짜리가 조금씩 깔짝깔짝 거리기 시작하네요. 그죠? 뭐가 제일 어려웠습니까? 뭐 가장 최근에 나온 게 17번 문제네요. 나름대로 2023년도에 나왔던 문제 갖다 넣어놨고. 여기서 뭐 어려운 거 있었어? 우리 수망은? 없었어요. 다 잘 맞았습니까? 여기 뭐 다 잘 맞을만 하죠? 그죠? 17번 하나 풀고 쉬도록 합시다, 그러면. 빠르게 17번을 풀고 잠깐 쉬는 시간. 자, 얘 어떻게 푸는지 기억나냐? 우리 기억나? 네. 오늘 우리 유주정은 잠 빠졌나? 잘 자고 있나? 계속 얘는 어떻게 되죠? x 빼기 n이 2보다 크다 또는 x 빼기 n이 마이너스 2보다는 작다가 되는 거니까 x는 n 플러스 2보다 크거나 x는 n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요 대칭을 좀 써야 되는데 잘 보세요. 이게 4부터 10까지는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4부터 10까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요 자연수 x개수가 2가 되도록 그러면은 요게 n 플러스 2보다 크다. 그러니까 n의 기준으로 2보다 더 가가지고 뻗어지고 2보다 작아서 뻗어줘야 되는데 이런 가운데 있으면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딱 보세요. 2개만 들어갈 수가 있나?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면은 조금 2개만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는 문제네요. 자, n이 예를 들어서 뭐 여기 n이 있다고 치고 여기서 n을 1을 빼고 n을 1을 더해서 여기서 이렇게 갔다고 쳐보세요. 오, 갔어. 그러면 x에서 2개가 되려면 4하고 10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무조건? 더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것도 2개가 됐는데. 그죠? 쉽지 않겠네. 이게 쉽지 않겠네. 그럼 n이 4하고 10의 가운데 있는 게 뭐야? 7인가? 네.
만약에 n이 7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넣어보세요. 이게 만약에 5가 되겠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9가 되는 거죠. 여기는 안 들어가잖아. 야, 7 되면 정확하게 딱 두 개 나오긴 한다. 절묘하게 n이 7일 때. 그죠? n이 7이면 5보다 작고 9보다 크게 되는 거니까 다만 들어가고 10만 들어가서 두 개가 되긴 해. 여기서 조금만 쫙 움직이면은 여기 두 개 들어가겠고 여기 하나 들어가겠지. 그래서 n이 7일 때는 정확하게 하나 나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게 쭉 이동해 가면서 여기 안 들어가고 여기 두 개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있나? 이게 8이 되면 어떻게 돼? 8? n이 8이 돼버리면 여기가 10보다 크다가 나오죠. 맞아 안 맞아? 맞아요. n이 8이 되면 그럼 여기는 뭐보다 작다가 나오죠? 6보다 작다가 나오죠. 그러면 4, 5 두 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나오죠. 그래서 n이 8도 되겠네. n 자연수밖에 안 된다고 했냐? 문제에서? 네. 뭐 될 수 있는 게 어차피 그러면 거의 6, 7, 8이겠네 거의. 네. 6 되면 또 되겠는데 6 되면 여기 6 돼버리면 여기 다 안 들어가겠지 이렇게. 여기 7, 8 하니까. 그 다음에 더 왼쪽으로 하면서 3개씩 들어가니까 안 되겠는데? 답은 몇 개다? 6, 7, 8이 되겠다. 그래서 뭐 자연수니까 몇 개 넣어봐도 되겠어요.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21인가요? 이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차 부동식 여러분들 열심히 해보시고 뭐 어려운 문제는 어렵겠지만 또 쉬운 거는 쉽게 나오니까 다 잘 맞으시기 바랍니다. 자, 경우의 수는 크게 보자면 띠리린 띠리디리디. 결론은 이제 세는 거예요. 열심히 세면 됩니다. 경우의 수는. 세는 건데 크게 보는 게 뭐냐면 합의 법칙이랑 맨 처음에 뭐를 배우냐면 곱의 법칙을 배우죠. 이게 어떻게 쓰이냐? 합의 법칙을 쓰는 거는 어떠한 경우의 수를 셀 때 나눠서 세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다 못 세니까 케이스별로 나눠가지고 세야 되는데 그 케이스를 나눌 때 많이 케이스 나눠야 된다는 거지. 케이스를 문제 풀다 보면 이제 나올 거예요. 이제 나눠야 되는데 이 케이스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하냐? 이런 거야. 집합으로 보자면 전체 경우의 수가 이렇게 집합적으로 만약에 내가 이제 벤 다이어그램에 표현이 돼. 내가 케이스를 나누는데 케이스를 뭐 A, B, C, D라고 할게. 나눌 때 이렇게 나누는 거야. 이게 뭔 소리냐? 겹치는 게 없어지도록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해. 뭐 겹치면 어쩔 수 없는데 최대한 이 케이스 나눌 때 겹치지 않아야 돼. 어떻게 된다고? 겹치지 않게. 겹 X. 중복되지 않게 나눠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케이스를 다 더하면 전체 경우의 수가 돼야 돼. 그럼 빠짐없이 나눠야 돼. 빠짐없이. 겹치지 않게 빠짐없이 나눠야 된다. 이게 기본이야. 겹치는 게 생기면 나중에 겹치는 걸 빼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겹치는 게 생기면 빼주긴 해야 되겠지만 이왕 나눌 거면 겹치지 않고 빠짐없이 나누게 되면 이 전체 경우의 수, 우리가 보통 이제 집합으로 NU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집합을 다 배웠으니까 요 각각의 경우의 수에 더하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요게 이제 합의 법칙을 쓰겠다는 의도야. 당연하겠지만 뭐 나누기만 하면 더해서 나온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합의 법칙에서 중요한 거는 이 합의 법칙보다는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 문제가 조금 문제가 어려워지면 나눌 수밖에 없어. 안 나눠주고 푸는 문제 다 쉬운 문제야. 나누는 거고 보통 곱의 법칙은 어떻게 되냐. 나눴어. 일반적인 거야 이게. 이게 이제 연속적으로 뭐 발생을 한다. 뭐 동시에라고 하지만 그 동시는 여러분 생각하는 그 at the same time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것들. 그래서 어떤 구조냐면 어떤 곱의 법칙은 이런 구조야. 내가 가장 많이 보는 게 뭐냐면 뭐 숫자 셀 때 내가 만약에 주사위를 던져. 주사위를 던져서 두 번 던질 수 있겠죠. 두 번 던지면 각각 주사위에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있잖아. 그러면 처음에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뭐죠? 1, 2, 3, 4, 5, 6이죠.
네. 근데 두 번째 던지면 또 1일 때도 그 다음에 또 뭐 나올 수 있는 게 뭐야? 1, 2, 3, 4, 5, 6이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6개가 나오잖아. 근데 얘도 몇 개 나와? 6개. 이거 사실 다 더하면은 합이 나오는데 다 똑같은 수니까 더하지 말고 뭐 하는 게 더 간단하다? 곱하죠. 그래서 곱의 법칙. 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곱의 법칙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눴을 때 이게 다 같은 수가 나오는 거야. 그런 게 많잖아, 우리가.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뭐 주사위 던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동전 던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옷을 입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선택하게 됐을 때 그 첫 번째 선택과 두 번째 선택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치기로 연결됐을 때 다 같은 숫자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옷을 입고 바깥에 나가는데 내 옷장을 딱 열어보니까 상의가 한 10벌이 있었고 하의가 한 8벌이 있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상의 10벌과 하의 8벌이 있었는데 둘 중에 하나만 입고 나가면 좀 이제 곤란해지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면 이제 친구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내가 상의를 10개 중에 하나 고르고 그 다음에 또 하의를 골라야 되겠죠? 상의만 고르고 나가면 좀 곤란해지겠고 하의만 고르고 나가도 좀 곤란해지기 때문에 각각 골라야 되면 이걸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된다? 당연하겠지만 곱하게 되는 거지. 왜냐면 내가 상의 10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10개가 있겠고 그 다음에 하의도 8개가 있는 거니까 그 중에서 이런 식으로 다 나오겠죠. 이런 구조들 뭐 길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뭐 A에서 B까지 갔다가 C까지 갔다가 해서 여기 몇 가지 있어 선택지가 4가지 있고 여기 뭐 3가지가 있다고 쳐봐.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이거 선택하고 이거 선택해야 되는 거야. 여기만 선택하고 갈 수가 없죠. 그러면 두 개 어떻게 한다? 이런 구조들이 다 뭐 무슨 법칙이 된다? 곱의 법칙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 풀다 보면은 잘 보면 알겠지만 이제 처음 배우는 게 아니니까 이런 합의 법 이렇게 케이스별로 나눴을 때 보통 여기서 다 뭐를 쓰냐면 곱의 법칙을 거의 많이 써요. 그러니까 직접 다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케이스별로 나누게 되면 거기서 곱의 법칙을 쓰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고1 때 배우는 가장 대표적인 곱의 법칙 두 가지가 뭐가 되냐면 크게 보자면 순열, 그 다음에 조합이 되는 거야. 순열과 조합이 가장 대표적인 곱의 법칙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순열은 우리가 중학교 때 뭐라고 불렀냐면 줄 세우기라고 불렀을 것이고 조합은 뭐라고 불렀냐면 중학교 때 대표 뽑기라고 많이 불렀죠. 근데 그게 고등학교 때 와서는 조금 더 어려운 용어로 순열과 조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학교 때 우리가 줄 세우기, 그 다음에 대표 뽑기라고 불렀던 거를. 자, 그러면 그래서 합의 법칙이라는 거는 케이스를 잘 나누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문제를 잘 풀려면 이거를 잘 나누게 되면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 못 나누면 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 경우의 수에서의 가장 큰 핵심적인 그 능력은 여기서 나와요. 케이스를 어떻게 나누는 것이냐. 이거 잘 나누는 어떤 기준을 뭘 가지고 나눌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되게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고 나눠놨다면 그 다음에 순열을 쓸 것인가 조합을 쓸 것인가 우리가 배운 어떤 것 뭐 순열에서도 이제 많이 배우잖아. 뭐 이웃하는 경우 뭐 이웃하지 않는 경우 서로 싸워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경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의 곱의 법칙을 잘 적용을 시킬 수 있다면 이 문제가 풀리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지. 나눠라. 곱의 법칙 잘 적용해라. 그게 이제 핵심인 거야. 사실 이 단원에서는. 그러면 내가 얘기했겠지만 순열과 조합 중에서 사실은 조합이 더 먼저 나와야 되는 개념이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순열을 먼저 배운다고 했냐면 순열이 더 직관적으로 구하기가 쉬워요. 줄 세우기가. 그러니까 봐봐. MPR이 순열이잖아. 다 잊어먹겠죠?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자 여기까지가 사실 조합이에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게 여기까지 조합이거든? 여기가 조합이죠? NCR이야. 이게 사실 조합이에요. 그래서 순열은 잘 보세요. 택한 다음에 배열하는 것까지가 순열인 거야. 아, 더 어렵네. 택했어. 뽑았어. 뽑은 다음에 R개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 이게 순열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왜 조합 먼저 배운 다음에 R개 배열하는 거에서 순열 배우면 되는데 왜 순열을 먼저 배우냐 그러면 순열이 직관적으로 세기가 훨씬 쉬워요. 에이.
왜냐? 뭐 이런 거죠. 내가 5명 중에서 3명 선착순을 때리겠다. 여기서 이제 내가 이제 자, 오늘 5명 중에 3명이 먼저 온 애들은 정시에 퇴근시켜주고 뭐이? 2명은 1시간 동안 남아서 보강을 때리겠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미친 듯이 막 달려오겠죠. 보강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죠? 아닌가요? 선생님과 있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일부러 늦게 오겠습니다. 뭐 그런 친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미친 듯이 달려올 거란 말이죠. 그때 5명 중에서 3명 줄 세우는 거는 되게 쉬운 거야. 왜냐면 잘 보세요. 여기에 1, 2, 3, 4, 5가 있다고 쳤을 때 3명 줄 세우기를 한다고 치면 맨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1, 2, 3, 4, 5가 다 들어갈 수가 있겠죠. 세보면 1, 2, 3, 4, 5가 다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그 다음에 오는 거는 1이 왔다 그러면 1 다음에 누구밖에 못 올 수가 없는 거야? 1이 또 올 수는 없잖아. 2, 3, 4, 5. 2는 누구에게서? 1, 3, 4, 5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 건 5개가 올 수 있겠지만 두 번째 건 다 몇 개씩밖에 올 수가 없는 거야? 4개. 세 번째는 또 몇 개 올 수가 없죠? 3개. 이 구조가 다 똑같잖아. 이게 약간 고배법칙인데 하나씩 줄어들면서 생겨지는 고배법칙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몇 개 세보면 알겠지만 직관적으로 되게 세기가 쉽다 어렵다? 쉽다. 쉽다라는 거야. 그래서 5명 중에서 3명 줄 세우는 거는 그냥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잖아. 그러네. 그래서 우리가 순열을 먼저 배우는 거야. 왜냐면 순열이 되게 세기가 쉬워요. 이해하기가 쉽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줄 세우기도 되게 많이 하고 사실 우리가 줄도 많이 쓰러 가고. 그래서 이게 이해가 쉬운 거지. 야, 그러면 뭐 10명 중에서 2명 줄 세워야 돼. 그럼 뭐가 되겠어? 10 곱하기 9가 되겠죠. 그럼 이걸 이제 문자로 바꿨을 때 이제 공식을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순열이에요. 그러면 n 콤비네이션, npr이었다라고 치면 n부터 몇 개까지 곱하면 되는 거야? r개를 곱하면 되잖아. 하나씩 떨구면서. 그럼 n, n-1, n-1. r개 되면 어디까지 떠야 돼? 이게 2개를 2개까지 곱했고 3개면 3까지 곱했잖아. 3개 곱했잖아. r개가 되면 어디까지 곱해야 되냐면 n-r 플러스 1입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몇 개가 된다? r개가 돼요. 왜냐면 이게 처음 0 뺐죠. 0을 뺐으니까 r개를 1부터 뺐으면 r까지 빼는 게 맞아. 0부터 뺐으니까 r-1까지 빼야 돼. 그래서 이게 n 빼기 r-1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r개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수학자들이 뭐를 안 좋아한다? 점점점을 이런 건 좋아하지 않아요. 이거 없애려고 어떤 개념을 갖고 왔냐면 팩토리얼 개념을 갖고 오죠. 이 점점점 때문에 갖고 온 거지. 이런 거 수학 강박관념 있는 수학자들 이런 거 넘어가지를 못해요.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고 뭐 복잡한 거 싫어하고 다 수학자들 다 그래요. 되게 이렇게 강박관념이 쌓여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요 NPR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뭐를 더 곱했냐면 분자에다가 여기 그 다음 게 뭐야? n-r이죠. n-r부터 어디까지 곱하냐면 1까지 곱해주는 거지. 네. 분모에 곱했으니까 분자에 곱했으니까 분모에도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똑같이. 그러면 요게 1부터 n까지 곱해져 있으니까 얘를 뭐라 정의하기로 했죠? 우리가? n 팩토리얼. n 팩토리얼. 그 다음에 얘는 1부터 n-r까지 곱해졌으니까 n-r 팩토리얼이라고 정의해서 요게 팩토리얼을 갖고 와서 이 점점점을 없앴다 안 없앴다? 없앴다. 그게 이제 기본 개념인 거예요. 팩토리얼. 이게 이제 고배 법칙인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조합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서 r개를 뽑았잖아. 조합이 어려워. r개를 뽑은 다음에 r개를 배열하는 경우는 다 알겠지만 뭐가 되는 거야? r개를 배열하는 경우는 rp의 r이에요. r개를 배열하는 거. r개를 배열하는 거는 r, r-1, r-1, r-1이니까 실제로 어떻게 나온다? 이 rpr에 뭐가 나오는 거죠? r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에다가 이 배열하는 경우를 곱해줘요. 그럼 뭐가 나온다? 이게 순열인 거야. 그래서 조합은 얘를 나눠주는 거죠. 순열 공식이 근본인 거고 거기서 r 팩토리얼로 나눠준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뭔 소리냐?
쉽게 생각하면 나눈다는 얘기는 중복된 거를 한 개 처리했다는 얘기야. 그냥. 그러면 어떤 중복된 걸 한 개 처리냐? 생각해보세요. 이게 순서를 안 따지잖아, 조합은. 이게 뭔 의미인지 잘 보세요. 대표 뽑기. 아니, 이게 1, 2, 3을 내가 뽑았어. 그래서 1, 2, 3, 1, 2, 3에서 1, 2, 3 뽑는 건 한 가지밖에 안 나오죠. 근데 배열하는 건 몇 가지가 나오죠? 1, 2, 3 배열하는 건 몇 가지 나와요? 6가지 나올 거 아니야, 3팩토리얼이니까. 네. 그럼 이 3팩토리얼을 한 개 처리해야 돼. 왜냐면 순서를 안 따지는 거니까. 순열할 때는 이 1, 2, 3을 배열한 1, 2, 3, 1, 3, 2, 2, 1, 3, 2, 3, 1, 3, 1, 2, 3, 2, 1이 다 다른 거겠지만 조합에서는 얘네가 뭐 몇 가지로 똑같은 거야? 그냥 1, 2, 3을 하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나눈다는 얘기는 뭐냐면 순열에서는 다 따로따로 봤던 것들을 몇 개 취급하겠다? 한 개 취급하겠다. 배열했을 때 다 다른 것처럼 보였지만 배열한 게 다 똑같은 거잖아. 왜냐면 대표 뽑기는 순서를 안 따지니까. 그래서 모든 공식의 근본은 다 순열이야. 뭐 나중에 또 이제 확률과 통계도 배우겠지만 모든 공식들은 순열에서 시작돼요. 왜냐면 순열이 가장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도 순열에서 알팩토리얼로 나눈다. 순열에서 중복된 것들을 다 어떻게 한다? 나눠가지고 찾겠다. 그게 이제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고, 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이웃하냐, 이웃하지 않냐, 뭐 교대로 섰냐, 뭐 어떤 애를 만들었냐, 뭐 조건들을 따졌냐,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를 보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개념이에요. 너무 어렵나요? 네. 여러분들이 뭐 또 자세한 개념들은 우리 이거 배우자. 유튜브에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경우의 수를 많이 까먹었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나름대로 간단하게 개념 설명을 해 주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즐겁게 보도록 합시다. 2의 배수이다. 10의 자리의 수는 6의 약수이다. 정말 쉬운 문제죠. 아니에요? 2의 배수이다는 얘기고 두 자리 자연수잖아. 두 자리 자연수인데 2의 배수라는 얘기는 마지막 자리가 뭐가 된다는 거죠? 짝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0, 2, 네네네. 4, 6, 8 이렇게 이게 와야 된다는 거죠. 2의 배수라는 거는 1의 자리 숫자가 0, 2, 4, 6, 8이 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10의 자리 숫자는 올 수 있는 게 6의 약수로 여기가 10의 자리고 여기가 1의 자리라고 치면 6의 약수는 몇 개가 있죠? 1, 2, 3, 6 10의 자리는 1, 2, 3, 6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0의 자리는 4가지가 올 수 있고 1의 자리는 몇 가지가 올 수 있다? 5가지가 올 수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곱해야 되겠죠? 네. 다 선택하는 거니까. 그래서 4 곱하기 5가 돼서 뭐가 나온다? 20이 나온다. 근데 이걸 직접 이제 안 세보는 애들이 제일 많이 묻는 게 뭐냐면 여기 곱의 법칙 써야 돼요? 합의 법칙 써야 돼요? 이거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좀 1 오면은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뭐야? 0, 2, 4, 6, 8 다 올 수 있고 5개. 2 와도 0, 2, 4, 6, 8 5개. 당연히 곱의 법칙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묻는 애들은 거의 다 똑같아요. 한 번도 안 세보는 애들. 직접 해보지 않는 애들이 맨날 물어봐요. 근데 직접 몇 개 세보잖아요? 그럼 질문을 할 일이 없어요. 아니 그냥 세다 보면은 이건 100% 곱의 법칙이네. 이건 100% 합의 법칙이 나오는 거야. 조금만 생각해보면. 왜냐면 이거 생각해보면 1 세고 1, 2, 3, 6 뽑고 안 뽑아도 돼요? 불가능하죠. 다 뽑아야 되잖아. 연속적으로 다 뽑아야 되잖아. 100% 이제 곱의 법칙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재밌어하는 369 게임도 막 나오고 그랬네. 2004년에 2004년? 거기 있잖아요. 되게 오래전 여러분들 그 아직 언니네 언니. 태어나기도 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그죠? 그래서 369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재미삼아서. 나 이게 뭐야? 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369 게임도 진짜 잘하거든요. 응. 장난 아니에요. 이게 3점짜리 맞나요? 왜 이렇게 어려워 보이죠, 선생님? 그러니까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제 직접 해보면서 규칙들을 찾으면서 케이스 나눠보고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면서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개념을 우리가 잘 선택해서 이걸 풀 것인지를 게임을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369 게임. 아, 오케이. 다 들어와. 나 노가다 전문이야. 노가다 하면서 뭐가 못할 텐데. 노가다 하기에는 999개여서 쉽진 않은데 약간의 노가다 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규칙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아, 오케이. 노가다 좋아요. 난 뭐 노가다에 전혀 36고 그리고 13, 16 잠시만. 오 마이 갓. 아, 오케이. 바로 발견했어요. 그치? 나 발견했어. 천재가 봐, 진짜. 하나는 천재다. 아니, 근데 이거를. 어이없어. 힌트를 주자면 반대로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말해야 하는 거요? 그쵸? 에? 말해야 하는 거를 전체에서 빼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나쁜 거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예스. 그러면 나쁜 말해야 하는 거요? 그럼 더 많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말 안 해야 되는 거는 369가 1의 자리에 있어도 되고 2의 자리, 10의 자리에 있어도 100의 자리에 있어도 되잖아. 중복되는 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 겨우 그러니까 한 번만 나와도 말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두 번 나와도 말하지 말아야 돼. 세 번 나와도 말하지 말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복잡하니까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쌤, 잠시만 좀 기다려주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여러 가지로 풀어줄 텐데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사고하는 과정을 조금 보여줄게. 나중에 풀어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해설지를 보면 띡 하고 나오잖아. 아씨 천재냐 우리가 보자마자 띡 하고 나오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애들이 사고할 때는 어떤 사고를 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줄게요. 잠시만. 오케이. 아, 잠시만. 아니, 오케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쉬우네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근데 저는 다 틀려버렸을 것 같아요. 쉽다 그러면 좋은 거죠. 뭐 여러분들이 뭐 쉽게 풀었다 그러면. 답은 잘 몰라요. 내 것도 답이 안 써 있어서. 우리 어때 성훈이 어떻게 잘 풀려지냐? 거의 다 풀었어. 푸른 남자, 그죠? 좋죠. 자, 대부분 애들이 이제 처음에 풀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일단은 1의 자리에서 먼저 세는 거죠. 1의 자리에서 369 나오죠. 그러니까 1의 자리 경우 369 3개 나오죠. 네. 그 다음에 10의 자리인 경우 10의 자리 숫자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리 숫자가 나올 때는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곤란해지는 건 왜 그러냐면 봐봐. 10의 자리에 369가 나와도 되고 1의 자리에 369가 나와도 되잖아. 둘 중에 한 번만 나와도 되잖아. 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실수하게 되면 369 해가지고 9개라고 하면은 이제 집에 가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눠야 돼요. 어떻게 나눠요? 2로? 10의 자리 369 있을 때 경우의 숫자랑 1의 자리만 있고 10의 자리가 아닐 때랑 둘 다 있어요. 그쵸. 저게 이제 정석적인 건데 우리가 이걸 조금 더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자면 우리가 이제 집합에서 많이 배웠겠지만 두 개의 합집합을 구할 때 A랑 B를 더한 다음에 빼주는 거야. 교집합. 이 생각을 조금 해야 돼. 내 집합 배우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야. 10의 자리가 369인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두 가지로 나눠요. 10의 자리가 369인 경우랑 1의 자리가 369인 경우가 있겠죠. 맞아 안 맞아? 10의 자리가 369인 경우에는 세 가지 곱하기 10이 돼요. 왜냐면 1의 자리는 아무거나 와도 되잖아. 아니에요?
근데 1의 자리가 369가 되면은 10의 자리 몇 개 볼 수 있죠? 0은 못 오니까 9개. 그럼 9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동시에 발생하는 걸 어떻게 준다? 여기서? 빼준다. 왜냐면 1의 자리랑 10의 자리가 동시에 369인 경우. 그게 총 몇 가지 나오죠? 몇 가지 나오죠? 3 곱하기 3이니까 총 몇 가지 나오죠? 9가지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자면 10의 자리가 369인 경우는 이게 30이 되는 거야. 1의 자리가 369인 경우 몇 가지 되는 거야? 27가지가 되는 거야. 동시에 만족하는 게 몇 가지인 거죠? 3, 3은 9가 되는 거죠. 이래서 10의 자리 중에서 369인 거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총 몇 개가 나오죠? 48개가 나온다는 거죠. 오. 이게 이제 개념대로 푸는 거지. 약간 개념대로 푸는 거지. 나눠가지고. 풀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가도록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을 써야 되는데 대부분 애들은 배웠던 개념들을 안 쓰면서 풀어요. 저예요. 그래서 시력이 안 느는 거야. 그러니까 개념 따로 문제풀이 따로 가는 거니까 항상.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쓰는 거를 연습하다 보면 금방 느는데 자기 마음대로 계속 풀다 보면 안 늘어요. 그게 안 늘, 아무리 공부해도 안 느는 거야. 왜 안 느지? 자기 마음대로 풀고 있었던 거죠. 개념을 안 쓰고. 그럼 이제 더 많이 가면 이제 어디까지 가는 거죠, 이제? 100의 자리? 여기 너무 복잡해지잖아. 오마이갓! 야, 100의 자리는 솔직히 말해서 100의 자리에 369가 있는 경우, 10의 자리에 369가 있는 경우, 1의 자리에 369가 있는 거에서 또 다 교집합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풀면요, 이게 여기서 이제 지지쳐요. 일반적으로. 지지. 안 풀리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했습니까? 잘했어요? 그냥 100의 자리에서 멈추고 다른 방법으로. 대부분 아마 이런 식으로 타고를 많이 했을 거야. 그래서 369로 우리가 다 찾아보려니까 100의 자리에서 되게 난감해지더라. 뭐 잘하면 할 수도 있는데 되게 복잡한 거야. 반대로 가는 거지. 그럼 말할 수 있는 건 어떻게 찾으면 될까? 이렇게 복잡해지면 보통 반대로 많이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 사고 구조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말할 수 있는 거는 369를 제외한 거라면 되잖아. 그럼 봐봐.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에서 뭐가 오면 되는 거냐면 369를 뺀 0, 1, 2, 4, 5, 7, 8 이게 오게 되면은 말할 수가 있는 거야. 아니? 여기도 이거 오면 되잖아. 총 몇 개야 이게 올 수 있는 게? 7개죠. 얘도 7개, 7개. 근데 여기서 000 선택된 건 빼야 돼, 안 빼야 돼? 해야 돼. 빼야 되지.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거는 되게 쉬워요. 말할 수 있는 거는 7의 세제곱 빼기 1하면 나와요. 이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말할 수 없는 거는 전체에서 말할 수 있는 거를 빼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뭐야? 999에서 얘를 빼면 돼요. 어려워. 말할 수 있는 거, 아까 말할 수 없는 걸 찾는 게 되게 복잡했잖아. 그럼 반대로 가는 거야. 말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전체에서 말할 수 있는 걸 빼면 말할 수 없는 게 나오는 거죠. 반대로 간다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구조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으로 갔을 거예요. 대부분 애들이. 가다가 100의 자리에서 먹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안 되는데 이제 그때 조금 썩 하는 애들은 이제 반대로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것도 복잡하니까 말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4점짜리 같지? 그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혔을 때, 당연히 문제 풀다 막히거든요? 복잡해지면. 이거 케이스 너무 많이 나눠야 되는데, 이거 도저히 난감한데? 이럴 때 반대로 가는 사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많이 쓰여요, 실제적으로. 근데 당연히 보자마자, 반대? 이러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는 애들도 진짜 썩 잘하는 애겠지만, 대부분 애들은 가다 막히면, 다시 생각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가다 막히는 거를 정확히 보여줬죠? 가다가 여기서, 좀 복잡한데? 이렇게 돼가지고,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고들이 이제 진짜 일어난다는 거죠. 실제 문제 풀다 보면. 해설지에 있는 것처럼 갑자기 얘가 띡 해가지고 띡 하는 경우가 별로 안 나온다는 거야. 문제 풀다 보면. 그건 정말 해설지적인 사고인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고 있죠, 지금? 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문제 풀어볼까요? 4번은 한번 도전? 4점짜리인데? 4번 도전! 짜자잔. 한번 답이 몇이에요? 계산하면 나오지 않아?
이거 계산하면 되지. 야, 7, 이거 계산 못해, 이거? 7, 4, 28. 이면 343이니까 1 빼면 342. 342를 빼면 7, 5, 6, 657. 말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657개는 말하지 말아야 돼요. 말을 못하게 하네. 말도 못- 선생님, 어? 근데 그거 다 센 거예요, 657개? 이거? 네. 이렇게 푼 거지, 왜 자세? 근데 저도 657개 셌어요. 대박. 이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오, 뭐야. 상문대로. 근데 전 다 셌는데. 이렇게 풀면 되잖아. 말할 수 있는 거 구해서. 아니, 근데 금방 나오는데 셌는데. 그래요? 잘 해보세요, 뭐. 세는 사람들도 세요. 원래 경우의 수는 시간만 있으면 다 셀 수 있어요. 뭐 우리 못 세는 게 뭐, 999 예선이 껌이죠. 아이, 금방 셉니다, 이거. 제가 1부터 다 셉니다, 오늘. 혼자 369개. 369개 해서 999가 갑니다. 아니, 반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말할 수 있는 걸 다 찾는 거지. 말할 수 있는 게 0, 1, 2, 3, 4, 5, 6, 7, 8 말할 수 있잖아, 이렇게. 7개. 박수를 그래서 7개 다 말할 수 있잖아. 네. 그래서 000만 빼면 되니까 하나 빼주는 거죠. 아,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거 센 다음에 전체도 빼면 되는 거죠. 말할 수 있는 그게 조금 간단하긴 하죠. 오. 000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000은 빼줘야 됩니다. 하나. 000 세트에 나오니까. 선생님. 응. 저 그 막간에 영에서 질문 혹시 하나 해도 그래.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2학기에 경우의 수가 응. 시험범이었잖아요. 응. 기말고사. 응. 제가 그거를 틀렸거든요. 응. 근데 그때 응. 그 동전 막 5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로 뭐 낼 수 있는 경우의 수 이런 거였거든요. 응. 근데 제가 분명히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풀었는데 응. 틀려가지고 이게 10원, 50원 그게 금액이냐 방법의 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맞아요. 근데 그 방법의 수를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해주시고 그래? 그냥 막 50원 5개, 100원 5개, 500원 5개면은 어. 총 5 곱해서 125개 이 방법에서 하나 뺀 거 이 방법으로 알려주셔서 그 환산하는 걸 안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그 왜 환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환산을 그러니까 6개가 돼야 되거든. 안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50원짜리 5개가 있으면 네. 0개부터 5개까지 낼 수가 있는 거예요. 6개가지가 되는 거야. 안 내도 되니까. 근데 이게 그래서 1씩 더해가지고 곱한 다음에 1을 빼줘야 돼. 다 아무것도 안 낸 거는 지불 안 한 거니까. 네,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뭐 금액의 수? 네, 그거를 왜 환산을 해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금액의 수를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나눠서 푸는 게 가장 이해하기 쉽거든. 그래서 겹치지 않는 걸로 나누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100원짜리랑 50원짜리 두 개는 겹치잖아, 금액이. 네. 그러면 10원짜리로 다 나눠. 10원짜리가 0개, 1개, 2개, 3개 겹치지 않은 걸로. 제일 작은 걸로 나눠요. 그러니까 겹치지 않을 수 있는 걸로 나누는 거지. 만약에 뭐 10원짜리가 5개 이상 있으면 또 겹치잖아. 네. 나눈 다음에 금액을 만들어. 50원하고 100원짜리 겹치는 거 있으면 금액 만들 수 있잖아. 뭐 0원, 50원, 100원, 150원, 200원. 그래서 이제 다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쉽게 한다고 할 때는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쪼개. 네. 그렇게 겹치면. 했었는데 이제 그것이 좀 이해가 안 되지, 이제. 그게. 그거 틀렸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나눠서 풀면은 이제 가장 그게 이해하기 쉬운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10원짜리로 나누던지, 안 겹치는 게 무조건 있습니다, 문제 보면. 근데 그러면은 뭐지? 그 환산해야 되는 게 어떤 걸 구하는 거예요? 금액? 금액 구하는 거지, 환산. 그러면 다른 거는 어떤 걸 구하는 거예요? 방법은 환산할 필요가 없잖아. 낼 수 있는 방법을. 이건 그냥 다 곱해가지고 1반 빼주면 되니까. 왜냐면 방법은 금액이 같더라도 다른 거니까. 50원짜리 두 개 낸 거랑 100원짜리 한 개 낸 거 다른 거니까, 방법에서. 근데 금액으로는 같은 거잖아. 50원짜리 두 개 낸 거랑 100원 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때 이제 금액이 조금 더 문제가 복잡해지죠. 그것도 이제 뭐 나중에 나오는데. 일단 4번은 이게 맞나? 잘 풀었어요? 아니요, 근데 틀린 것 같아요. 야, 이거 답이 12까지밖에 없으니까 다 해도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다 세면. 응?
그리고 뭐지? 수능을 어떻게 써야지 모르겠어. 세는 거 말고 수영도로 했는데. 그래서 빠져나오는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는 자, 다 세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처음에 A 아니면 B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야? 맞아요. 못 셌어요? 실패했습니까? 우리 준이 실패했어 세는 거? 아, 근데 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풀었거든요? 어. 그거 틀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다 해볼게. A가 나오던지 B가 나오던지잖아. 네? 자, 먼저 A가 나왔다고 쳐봐. A가 나왔으면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C 아니면 B 아니야? B. 맞아요. 그러니까 B 아니면 C잖아. 아,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세는 거는 당연히 다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날 B가 나왔어. A랑 만약에 B가 나왔다고 치면은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뭐야? C하고 D죠. 네. 뭐 C가 나왔다면 그다음에 뭐 나와야 돼? D 나오는 거고. D 나왔다면 그다음에 뭐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다 세는 거죠. 그럼 그다음부터 다 해봐요. 뭐 C 나오면 어떻게 돼? A 다음에 C 나왔어. 그러면 무조건 그다음에 뭐 나와야 돼? B. B 나와야 돼. 이거는 무조건 B 나오고 D 나와야 되잖아.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없죠? 세 개 나왔네? 여기서 세 개 나오는 게 되게 높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답은 6개의 확률이 상당히 높네요. 이게 다 되게 대칭적으로 나와요. 일반적으로. 그래가지고 여기 3개 나왔잖아. 여기도 3개 나온다는 얘기예요. 거의. 6개가 답일 거야. 세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는 걸 못하면 그냥 경우에서는 할 수가 없어. 개념이 이해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는 게 가장 근본이다라는 걸 항상 명심해 주시고요. 넘어가 볼게요. 이제 순열이 나오기 시작하죠. 자, 2점짜리 5P3을 채웠다. 이제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저 이런 거 틀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공식만 하면 되잖아. 5부터 하나씩 떨구면서 3번 곱해줘라. 이거 아닙니까? 5P3 60. 야, 이런 게 여러분 볼 수도 있어요. 언제? 3월달에. 그게 무려 몇 개나 있냐, 이 문제. 1, 2, 3번에 다 있잖아. 4번도 사실은 좀 민망하긴 하죠. 아니야? 자, 그럼 5번부터 풀어봅시다. 4번도 4팩토리얼이니까 좀 민망하잖아요. 5번, 양 끝에 있는 경우. 자, 남자가 양 끝에 있다. 남자를 먼저 여기다가 세우는 거죠. 남 세우면 가운데에 이제 몇 명이 쓰냐면 총 7명이니까 5명 줄 세우면 됩니다. 근데 남자가 3명이고 여자가 4명이라고 했으니까 남자를 먼저 양 끝에 세워요. 3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2명을 줄 세우는 거니까 남자 양 끝에 세우는 경우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3P에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떼거지로 5명이 가운데 남아있죠. 이 5명 줄 세우는 건 뭐가 되는 거죠? 5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이게 답인 거죠. 그래서 이런 간단한 문제들, 뭐 이런 게 이제 쉬운 문제로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우리한테 맞아라 그러면서,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문제들을 좀 볼까요? 넘어가 볼까요? 뭐 조금 어려워지는 문제들이 몇 개가 있을까요? 뭐 최대 공약수 막 구하는 문제들, 별로 이렇게 재미없어 보이는 문제들이 몇 개 있네요. 요거 한번 같이 봅시다. 8번. 좀 어려워 보이니까. 그래서 경우의 수는 너무 어려우면 한 번씩은 복습을 하면 좋죠. 개념 복습을. 개념 플러스 유형은 그 메뉴에 있는 문제들만 풀어본다든지, 그 필수 예제 있잖아요. 네. 그것만 이제 풀어본다든지. 그런 거 풀면서 이제 개념을 이런 거 배웠네? 그 개념이 이렇게 적용됐네? 그런 거 이제 보는 거죠. 그게 다 개념이니까. 8번. 40 이하의 서로 다른 두 자연수 A, B의 최대 공약수가 3인 A, B의 모든 순수쌍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야, 쉽지 않지. 좀 몇 가지 나오냐? 40 이하의 서로 다른 두 자연수면은 몇 개 나와요? 많이 나오지 않아요? 자, 일단은 보자면 40 이하의 서로 다른 두 자연수 A, B의 최대 공약수가 3이므로 서로 다른 두 자연수 M에는 3의 배수가 돼야 될까 안 돼야 될까? A, B는 3의 배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A는 3M이라고 했고, B는 뭐라고 했냐면, 3N. 일단 3의 배수야지 최대공約 3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M과 N은 13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어요. 맞죠? 네. 그게 39니까 40은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자연수 M을 선택하는 경우에서 서로 다른 두 자연수 M과 N이 서로소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3이 최대공약수가 되려면 이 MN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서로소가 돼야 되는 거야. 더 이상 약분이 안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2하고 7 이런 게 돼야 된다는 거야. 네. 이게 더 약분이 되면 3보다 더 커지는 숫자가 최대공약수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2하고 6이 나왔어. 그러면 2가 더 들어가잖아. 최대공약수가 뭐로 바뀌는 거죠? 6으로 바뀌겠죠. 아니요, 지금 최대공약수 3이 되려면 얘네 둘이가 뭐가 돼야 돼? 서로소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서로소가 아니면 이렇게 2로 약분이 되기 시작하면 2가 더 들어가니까 최대공약수가 6으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MN은 서로소가 돼야 되는데 결론은 그지? 근데 문제가 봐봐. 서로소인 거를 선택하기가 좀 쉽지 않았나 봐. 그지? 그래서 서로소인 걸 선택하기 어려우니까 서로 다른 두 자연수를 선택하는 경우에서 서로소가 아닌 경우를 빼자고 했어. 반대로 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구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우니까 전체 경우의 수에서 MN이 전체 경우의 수에서 MN이 서로소가 아닌 거를 뺐다 이거야. 빼서 얘를 구하자 이거야. 서로소인 거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구조가 이런 구조예요. 지금 반대로 갔죠?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 똑같죠? 369에서 말할 수 없는 거를 찾는 게 복잡하니까 전체에서 어떻게 했다? 말할 수 있는 거를 빼줬다. 이런 게 되게 많아. 경우의 수 문제 이런 게 되게 많아. 반대로 가는 거. 이거를 우리 교수님들이 사랑해. 그래가지고 수능에 되게 많이 나와요. 이런 반대로 가는 문제가. 네. 일단은 전체를 선택하는 경우는 MN이 서로 달라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몇 개가 나오겠어? 13 곱하기 서로 13개가 13개 선택할 수 있잖아. 그럼 13 곱하기 뭐가 되겠어? 14. 서로 달라야 된다니까. 앞에 게 선택을 했으면 12가 돼야 되는 거죠. 아. 서로 다르다니까? 아, 오케이. A, B가 서로 같지가 않아요. 서로 다른 두 자연수니까 M은 13개 선택할 수 있겠지만 N은 12개밖에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M이 선택한 걸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 선택하면 겹치니까.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가 나오냐면 156개인가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럼 이제 여기로 넘어가는 거야. 두 번째 파트. 서로소가 아닌 거로 가자. 서로소가 아니라는 얘기는 둘이 뭔가의 최대공약수가 존재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 MN이 서로 2의 배수인 경우. 그럼 서로소가 아니겠죠. 둘 다 2로 약분이 되니까. 또 3의 배수, MN이 둘 다 3의 배수인 경우. 얘도 당연히 약분이 되기 때문에 서로소가 아니겠죠. 5의 배수인 경우.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2, 3, 5 이렇게 가고 있잖아. 아닌가요? 맞아요. 그죠? 7은 안 돼. 7부터는 안 나왔어. 2, 3, 5, 7 지금 소수로 가고 있는데 7은 왜 안 나왔냐면 7은 두 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13 이하니까 7 하면 그 다음에 뭐밖에 없는 거야? 14밖에 없잖아. 그것도 넘어가잖아. 자, 7은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다. 없으니까 여기서 뭐의 배수까지 해서 끝났냐면 2, 3, 5의 배수까지 해서 끝난 거야. 그럼 봐봐. 두 번째에서 2의 배수인 거는 몇 개야? 총 13 이하니까 총 몇 개죠? 2의 배수는 총 몇 개죠? 6개가 있을 거 아니야. 13 이하까지. 근데 여기서 MN을 선택을 하는 거야. 다음에 M은 6개 다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근데 N은 피해야 되니까 몇 개 선택해야 돼? 5개.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6P의 2라는 거야, 결론. 그래서 이게 몇 개 나온다? 30개 나온 거지.
그럼 3의 배수인 거는 마찬가지로 3의 배수인 게 좀 몇 개 있죠? 13까지 될 때? 4개죠. 4p가 된다는 거죠. 12개가 된다는 거죠. 5의 배수는 총 몇 개 있죠? 5하고 10밖에 없잖아. 2p에 2가 되는 거죠. 몇 개가 나오는 거야? 2개. 그래서 얘가 될 수 있는 게 서로서가 아닌 게 될 수 있는 게 이걸 다 더하면 되는 거야. 다 더하면 몇이 나오는 거죠? 44개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전체에서 이걸 빼주면 서로서인 거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빼줬다는 거야. 그럼 서로서인 게 몇 개가 나오냐면 44를 빼니까 이게 112개가 나온다는 거지. 총.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수를 구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에서 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문제 풀다 보면. 그런 사고를 많이 하고, 언제 그런 사고를 많이 하냐? 정방향으로 갔더니만 또 복잡해. 이럴 때. 맞잖아. 가다 보니까, 이거 너무 복잡한데? 우리 사랑이처럼 다 세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죠? 또 시간이 많으면 셀 수 있어요. 우리에겐 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이나 모의고사 볼 때, 경우의 수 파트는 시간만 있으면, 해도 풀 수 있어요. 정말로 시간만 갖다 때려 박으면. 이런 장점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애들이 수학 잘하는 애들은 나머지 거 되게 빨리 풀잖아. 시간 남잖아. 경우의 수 문제 어려운 거는 그냥 갖다 시간 부어요. 맞춰요. 셉니다. 진짜. 맞아요. 자세는 맞는 거죠. 자, 어떤 느낌인지 알았죠? 자, 하나만 더 풀고 끝내봅시다. 10번 정도 풀고 끝낼게요. 9번 어때요? 9번. 9번? 9번 너무 쉬워 보이는 거 아니야? 9번 풀어봅시다, 아싸. 9번. 7개의 문자에서 모두 이어는 2개의 문자가 서로 이웃하게 되는 거. 이웃하게 되는 거 다 알죠? 네. 이 이를 어떻게 한다? 한 묶음으로 묶는 거죠. CHEE를 한 묶음으로 묶어. 그 다음에 IUP. 전체가 몇 개가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되는 거니까 6팩토리얼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를 돌려봤자 몇 가지밖에 안 나오죠? 한 가지니까 곱하기 1이 돼버리니까 답은 6팩토리얼 돼서 720이 되겠죠. 아 맞아 옛날에 막 팩토리얼도 외우고 다녔어. 5팩토리얼이 120입니다. 외워놓으세요. 워낙 많이 나오니까 5팩토리얼 정도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즐거운 마음으로 경우의 수를 좀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조합까지 해서 하면은 행렬 빼곤 다 한 거거든요. 1학기 거를. 네, 행렬은 사실 이렇게 별로 할 게 없어가지고 사실 똑같이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강은 여기까지.